그랬던 제가 상조회사를 운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지껏 수많은 망자를 꽃길로 보내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망자가 어디서 돌아가신 건지, 무슨 사연으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신 건지, 각자 저마다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저 나름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면서 심적으로 단단해져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같이 한 분 한 분 각기 사연들이 다 있는 거 보면 역시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망자의 염을 하면서 같이 눈물 흘린 적도 많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유족들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워 다시 찾아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는다는 유족들을 보면 저도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보고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망자를 거두어 드림으로써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의 애군, 그리고 제 업보를 깨끗이 씻어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같이 살게 됐죠.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땐 할머니한테 참 맞기도 많이 맞고 욕도 참 많이 들었어요. 맞을 땐 딱히 잘못이 있어서 맞았다기보다 욕을 하시다 감정이 복받치시면 한 번씩 때리실 때가 있었고, 욕은 대부분 제 어머니 욕을 많이 하셨죠. 어린애를 버리고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시며 천하의 몹쓸년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꼭 말씀 끝에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엄마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딴 정신으로 가족 버리고 도망갈 년이라면 저한테 돈이나 뜯어내려고 수작 부릴 게 뻔하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맨정신에는 그렇게 순하고 세상 선비 같으신 분이셨다가 술만 드시면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할머니와 매번 싸우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술을 드시고 저를 때리신 적은 없으셔서 다행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떴다 하면 피하느라 정신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싫어들 하셨죠. 저는 그렇게 힘든 날을 겪고 오다 제가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이른 나이에 천외고아가 돼버렸죠. 아버지가 이혼함과 동시에 저도 사촌들에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다행히도 연락이 닿게 되어 두 분 다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고민도 많이 했네요. 사촌들은 혼자가 된 저에게 어디 갈 데 없으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평생 거기서 살지 못할 바에 제 삶을 개척해보겠다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당장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뒷바라지 해줄 사람도 없어서 돈을 벌어야만 했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지방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잡고서 저는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불행히도 사고를 당해 척추 고정술로 허리에 핀을 받게 되었죠. 지체장애 6급 판정받고 군대도 그때 면제를 받게 되었고요. 그 후 한동안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하늘이 무심하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만난 한 아저씨 소개로 난생 처음 시체를 닦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꺼려하는 일이라 그만큼 짧은 시간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생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친구랑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망자가 된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시켜드리기 전에 알콜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일이었는데,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한 시체가 있는가 하면 팔이고 다리고 으스러진 시체에 칼이나 흉기에 찔린 자상이 있는 시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영안실 입구에서는 매번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반 병씩 나눠 마신 후 들어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상조회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고선 작은 상조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지금이야 유명한 상조회사도 많지만 제가 일을 배울 당시엔 전문적인 상조회사보다 장의사가 더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사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조회사에서 일을 몇 년 배운 다음에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나름 성실히 일을 했던 터라 기존 고객들과 친분도 두텁게 하고 있었는데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며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바람에 밥은 굶지 않을 만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일도 가끔 진상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의뢰받은 일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면 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식구들끼리 싸우면서 상조비 할인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땐 상호 계약서도 없이 후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상황이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역겨웠던 건 일을 오래 해오다 보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집이 돈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재산 가지고 첫날부터 쌈박질을 하고,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장 마지막 날 아침에 조의금 가지고 한참을 싸우기도 합니다. 또 일찍 돌아가신 10대 망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딱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정성껏 모셔드리려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해오다 보니 어느덧 직원들도 늘고 상여금도 조금이지만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망자들에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 어머니를 한 분 보내드렸어요. 친구에게 부탁을 받은 거라 제가 직접 신입 직원 교육도 시킬 겸해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죠. 건강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과 직원을 장례식장에 먼저 보내놓고선 혼자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 따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의뢰받은 망자 조남이 저의 생모와 같았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그 후배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군요. 지극정성으로 자제분들을 키우셨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장례식 첫날 자제분들과 장례 절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망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망자는 없는 살림에 시집을 오게 되어 숱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재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짐을 싸들고 어린 핏덩이를 혼자 놔두고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혼자가 되신 자기들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해서 여지껏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를 한 그 집에서도 재가한 남편의 폭력과 술주정으로 자기 친자식을 찾아다닐 수도 없어서 결국엔 포기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제분들 말이 당시 자기 새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낳은 자식처럼 대해줬고 큰 사랑으로 키워오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듣고 있다가 순간 저희 생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정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분향실로 다시 들어갔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후배에 돌아가신 새 어머니라던 분은 어릴 적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한 제 친모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남을 보고 설마 했었는데 영정사진을 보고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하시면서 하루하루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오시다가 그 흔한 영정사진도 하나 없으시고 가족사진 하나 없으셔서 절 버리고 가실 때 집에서 챙겨간 사진 한 장으로 영정사진을 인화한 거였습니다. 그 영정사진 밑엔 제 어릴 적 대하에서 어머니와 같이 목욕을 하던 꾸깃한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그 사진을 들고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던 자제분들도 제 손에 들려있던 꾸깃한 사진을 보고선 상황을 알아채신 듯 했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신 저의 어머니, 언니와 남동생, 이모와 외삼촌 얼굴을 보고선 큰절을 넙죽하고선 그 자리에서 얼굴을 파묻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 버린 어머니였지만 어렸을 적 따뜻한 기억만 생각하고서 각방으로 어머니를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혹시 어머니께서 재가를 하신 거면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내 체념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한스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와 있던 제 외가 식구들은 모두 저에게로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턴 상조라는 말도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가짐 따위는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니까 제가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른 가정에서 반평생 이상 같이 살아온 가족들에겐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친어머니긴 하지만 그땐 엄연히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상주 완장을 찬 남편이 버젓이 살아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눈치채셨는지 남편 되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게야? 옷 매무새 좀 단정하게 하고 완장 얼른 차고 상모도 써야지 이 사람아. 뭘 고민하고 있어. 그 미련한 사람 그 사진 죽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 아,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웃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말씀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서 또 한없이 엎드려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직원에게 어머니의 수시와 안치를 해드렸냐고 물었고 수시를 하고 있다는 말에 급하게 안치실로 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계속 울었고 안치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한없이 깨끗한 주검에 환하게 웃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염을 책임지는 이모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누는 감은 채 돌아가셨습니까? 네, 대표님. 대표님 혹시... 저는 평소에 저희 생모 얘기를 하며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던 터라 제 사정을 다들 잘 알고 있었지요. 제 눈물을 보고선 이모님들은 알아채리셨는지 시체를 만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조용히 나가셨지요. 그날 어머님의 몸을 닦아드리며 단둘이 얼마나 고해성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팔다리를 가지런히 정돈해드리고선 직접 안치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3일 밤낮을 상주 자리에 서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맡게 되었고 어머니의 화장까지 끝마쳤을 땐 제가 한 남편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한텐 진작에 연락을 해줬어야 했는데 나도 애들 키우고 일에 치여 사느라 녹록치가 못해 미안하네. 아마 자네 어머니도 이렇게 잘 자란 자네를 보셨으니 웃으며 갈 수 있을 게야. 너무 걱정 말게.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제가 한 가족들과는 꾸준히 최근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 남편분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어머님 앞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 유산을 저에게 양도하겠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귀엽고 그럴 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그건 현재 남은 가족들의 몫이라며 저는 번듯한 회사도 갖고 있고 자식들한테 더 보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공시시가로 어르신께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래야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이라고 명절에 어디 갈 데 없으면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놀러오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안 나눴더라도 이미 가족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다 늙어버린 몸뚱이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으면 큰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좋을 것 같다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와이프랑 잘 의논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50대여 그간 없던 형제들이 생길 생각을 해보니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일단 제 아내는 어르신 살아계실 때까지만 그럼 우선 그렇게 해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이 많으면 슬픔도 금방 잊혀질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요새는 제가 시체 닦는 일을 안 하고 상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머니를 만날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제 손으로 모시고 나서 원래도 자부심 갖고 일하던 일에 더 큰 자부심으로 요 근래엔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거든요. 제 아들, 딸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제 소중한 사연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어요. 제 사연과 함께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